네,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과 정보를 안겨드릴 한울의 김범입니다. 자, 현재 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이 최근 미국의 3대 지수까지 이 기술주 강세를 보이면서 이 삼성전자 또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줄 것처럼 이 좋은 흐름을 보여줄 줄 알았지만 딱 이 쌍고점 이후에 현재도 이 고점 라인에서 애매하게 또 음봉을 만들어내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이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 AI, 데이터 센터, 그리고 앞으로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전망,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. 결국 25년보다 이 26년이 앞으로 더욱 좋아질 거다.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. 그러니 우리 주주님들은 더욱 답답한 거죠. 그래, 이 지속성 있는 재료들도 있고 이 기대감 섞인 기사들도 줄줄이 나오고 있고, 이 미국에서는 현재 이 트럼프까지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이 새 연준 의장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이 발언과 이 기술주 강세로 또 한 번 S&P 500이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하면서 이 산타 랠리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삼성전자는 이 시원시원하게 이 전고점을 못 뚫는 거냐? 결국 산타는 외국인이니까 우리나라를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걸까요? 아니죠. 여러분, 이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이 재료와 수급, 그리고 차트가 살아있는지, 이 차트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상승하는 차트인지 혹은 하락하는 차트인지죠. 자, 그리고 끝으로 시기. 이 시기는 곧 기대와 심리라고도 해보겠습니다. 결국 이 네 박자가 맞닥뜨리는 그때 주가는 미친 듯이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올 9월만 한번 보더라도요, 이 상승을 한번 강하게 눌러주고 이 눌림 한번 없이 지금 자리까지 쭉 올라온 걸 알 수 있습니다. 과거 이때의 상승 이후 작은 박스권 움직임을 가진 다음 한번 눌러주고 이때의 상승에서 과연 추격으로 따라붙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? 이렇게 눌림 한번 안 주는 주가가 오히려 더욱 이 추격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정말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분명 다들 아실 겁니다.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건 이 26년 이제 삼성전자는 실적으로도 반영될 정말 최고의 해를 맞이할 거라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, 보시면 이렇게 지금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.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조금 뭐랄까, 이 조금만 참으면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에 조금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충분히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. 그렇게 저 한울의 김범이 여러분과 함께 내년 26년도 특히 이 삼성전자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게끔, 또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끔 옆에서 꾸준히 영상으로 찾아뵈면서 이 대응부터 리스크 관리, 거기에 이 목표가까지, 즉 여러분에게 A부터 Z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. 그러면 오늘 정말 이 중요한 소식들이 많은데요. 그러니까 영상 절대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 주마다 아침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이 저희 증권가 출신 트레이더들이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직접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것 또한 물어보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재밌는 소식이 있는데 이 재밌는 소식부터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최근 재밌는 소식이 있었죠. 여러분, 이 DDR4 가격, DDR5 이 추월 수요는 많고 증산은 없을 것. 자, 이 기사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뭐지?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. 원래 당연히 신형인 이 DDR5가 더 비싸야 되는 게 정상이죠. 지금 현재 이 DDR4를 쓰는 서버, 기업 고객이 여전히 많습니다. 그런데 이 삼성과 하이닉스, 마이크론 같은 메이저들이 이 DDR4의 비중을 줄이면서 이 공급이 빠르게 줄었고 수요는 남았는데 공급이 줄어들으니까 이런 품귀 현상, 즉 가격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. 여기에 대한 핵심은 이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급이 더 빨리 줄어드는 구조에서 생긴 이 병목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왜 증산은 없을 거라고 한 걸까요? 이 메모리 회사들은 현재 이 캐파를 DDR5, HBM 같은 고부가 제품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. 이 DDR4를 다시 늘리면 라인을 되돌려야겠죠. 첫째로 이미 라인이 해제가 됐을 수도 있고요. 둘째는 DDR4 시장 비중은 구조적으로 줄어드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거는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. 즉, 이 DDR4 가격이 올라도 회사는 이익이 더
큰 이 DDR5 HBM에 집중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. 이 부분에서 호재로 적용되는 이 핵심 포인트 세 가지를 보시면요. 이 보통 메모리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. 이 업황이 좋아지면 기업들이 증산하고 그러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다시 무너지는 패턴이 항상 반복이 됐는데요. 현재 지금 이 정반대의 시그널입니다. 가격이 올라도 증산을 안 한다니 이건 시장이 정말 가장 좋아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가격 상승이 일시적으로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익성 개선이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그 기대죠. 이 기대가 생긴 거고 이 DDR4 급등은 레거시도 돈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이는 실적 상방을 열 수도 있겠죠. 이 과거 생산 종료 계획을 했지만 연장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면서 이 단기 이익률이 보조할 수 있는 거고 이 중요한 건 이 이벤트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입니다. 이 메모리 시장의 프라이싱 파워를 회복했다죠. 이 프라이싱 파워 회복은 곧 실적 추정치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결국 핵심은 이 DDR4의 품기는 구형이 다시금 뜨고 있다. 이게 아니고요. 이 세대 전환 과정에서 공급이 타이트해진 만큼 수요 기반이 탄탄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고부가 제품 중심 체계로 가는 전략이 맞다. 이 해석이 가능하면서 여기에서의 핵심은 그 명분 강화. 이 DDR5 HBM의 고부가 전략의 명분 강화. 결국 이 고부가 믹스 개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 이 가격이 이 인상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까요? 이 첫째, 지금과 같은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사람들이 이 수요가 남았는데 공급이 제약돼서 가격이 오른다고? 이는 아주 직관적인 그림입니다. 즉 업황 바닥은 지났다. 라는 쪽으로 꼭 이렇게 심리가 기울어질 거고요. 이 가격이 올라도 증산을 안 한다는 말은 업황이 좋은 구간은 더욱 길어진다라는 그 기대감, 그리고 보통 증권가에서 이 목표 주가를 올릴 때 근거 딱 하나, 뭐죠? 이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갔다. 맞습니다. 목표 주가가 상향될 겁니다. 자, 그러면서 또 재밌게 이 같은 날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. 보시게 된다면 내년 HBM3 시장은 더 커진다. 그리고 줄인상 이라는 포인트가 보이네요. 자, 내년 HBM3 시장이 더욱 커지고 가격 줄인상. 재밌죠? 방금 본 것 같은 느낌의 기사인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. 네, 방금 본 것과 비슷하지만 다름이 있는 기사입니다. 이 내년 HBM3 이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삼전과 하이닉스 이들은 공급 가격을 약 한 20% 정도 인상했다라는 내용입니다. 수요를 키우는 쪽은 이 중국 순출을 본격화하는 엔비디아 그리고 뭐 구글 TPU 아마존 트리니움 같은 이 빅테크 자체 AI 가속기입니다. 근데 공급이 왜 부족하냐? 이 메모리 회사들은 내년 핵심인 HBM4 생산 능력을 확대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. 이 HBM3E를 마음대로 늘릴 여력이 현재 보시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. 이 정말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아까 DDR4처럼 이 다음 세대 출시가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반대로 오르고 있습니다.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 시장의 수요가 생각보다 세고 공급이 타이트하다라는 거고요. 이걸 호재성으로 보면 이 같은 물량을 팔아도 이익이 더 커질 거고 수요가 엔비디아만이 아닌 구글, 아마존과 같은 다른 빅테크 주문도 늘었다라는 건데 이 AI 붐이 엔비디아 한 회사의 사이클이 아니라 이 빅테크 전체 AI 인프라 경쟁으로 굳어지면서 그 핵심 부품인 이 HBM은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글로벌 HBM4 수요가 상당수가 아닌 이 90% 이상을 한국에서 공급할 것이라고 이미 전 세계 시장이 예상하고 있습니다.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예요. 자, 그러면 이 DDR4와 HBM3E의 공통점으로 이 수요는 현재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. 이 DDR4는 구형이지만 이 호환성 때문에 수요가 남아있지만 이 DDR5에 집착하느라 증산을 안 하기에 이 품귀 가격 급등이고요. 이 HBM3는 AI 가속기 수요가 늘면서 더욱 필요해졌지만 HBM4에 이 캐파를 붙이느라 증산 여력이 제한되면서 가격이 인상된 겁니다. 자, 그리고 차트를 좀 다시 보자면요. 자, 우선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될 거 하나가 이 뭐 삼전은 통상 12월 결산이니까 별도 기준일 변경 공시가 없으면 이 12월 26일까지 매수를 해야 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이 배당을 받기 위해 충분히 이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박스권 구간을 뚫고 올릴 가능성도 있지만
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결국 이 재료와 수급, 그리고 시기, 그리고 차트가 살아있는지 이 네 박자. 이 네 박자가 맞닥뜨리는 시기가 곧 주가의 폭발 시기지만 저는 오히려 배당락 이후에 나오는 이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을 우리가 미리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현재 구간에서 바로 올라주는 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베스트죠. 하지만 다가오는 배당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이 구간에서 나오는 이 단기 차익 실현 물량에서 우리가 겁을 먹지 않겠죠? 자, 그리고 최근 순매수하고 있는 증권사를 보면은 20일 기준으로는 골드만삭스, 메릴린치, LS증권으로 보이고요. 그 반대의 입장에서는 삼성과 한국투자증권이 보이네요. 자, 이 부분은 이 외인이 환율 문제로 3전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우리 증시 자체를 크게 이탈했다가 이제 연말 연초 이 종목 리밸런싱을 하고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 삼성전자는 안 넣을래야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실적으로도 지금 장 상황을 보면은 이 개별 종목들만 막 팡팡팡 튀는 걸 볼 수 있는데 결국 현재는 이 실적 기반입니다. 이 삼성전자의 실적은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시죠? 그리고 이 차트가 전형적으로 상승 국면에 있는 상승 차트인지, 그리고 또 앞으로 대한 전망, 이러한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들은 종목 리밸런싱 이후 삼성전자는 꼭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. 거기에 이들이 최근 강하게 들어온 매집 라인을 한번 볼게요. 이건 40일 기준이고 골드만삭스부터 JP모건 그리고 메릴린치 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봤을 때 대체적으로 보시면 평단이 한 10만원 초반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. 우리 많은 분들이 이 10만원 이 10만원을 현재 삼성전자에 있어서 의미 있는 현재 중요한 주요 지지 라인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현재 저 부근에 정말 많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고, 우리가 통상적으로 차트를 볼 때 이 상승 후 조정, 이 조정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강한 차트에서는 기간 조정이 많이 나오죠. 이 기간 조정, 즉 박스권 움직임을 가져가는 이 박스권이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자, 특히 이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기간 조정의 움직임은 어떻죠? 자,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린 것처럼 상승을 하고 이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우리 개인들을 정말 헷갈리게 합니다. 왜죠? 이는 우리를 정말 익숙하게 만드는데 이 저항 라인에서 정말 오랜 기간 딱딱딱 이 구간에 맞게 저항을 계속 맞아요. 그렇다면은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허겁지겁 바로 물량을 던질 거고요. 또 단타 치시는 분들의 물량도 분명 이 구간에선 단기 차익 실현으로 물량이 나올 겁니다. 자, 그러다가 이 저점을 조금씩 올리면서 끝에 한번 이 저항을 맞는 척하고 내리다가 정말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하죠. 이는 모든 차트에 거진 일맥상통하고요. 이 과거 삼성전자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. 자, 보시게 된다면 이 정말 오랜 기간 이 박스권 움직임을 가져간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조금씩 올리면서 이 저항 라인을 뚫어주고 한번 눌리면서 다시 떨어질 것처럼 보이다가 여기서부터 강하게 올린 다음 여기에서도 정말 강하게 떨어질 것처럼 이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이 눌림 보이시죠? 현재는 차트가 완성되어 있어가지고 지나간 차트라서 큰 공포감이 안 느껴지면 이때 보시면은 이 박스권의 기준을 깨는 조금 더 깊게 눌러주고 지금과 같이 눌림 한 번 없이 미친 듯이 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라는 건 이 현재 주요 지지 라인, 이 주요 지지 라인은 이 10만원 라인이지만 이 상승이 살아있는 차트의 움직임 속에서는 저점을 올리면서 이 과거의 작은 박스권 상단 부분인 이 구간 보이시죠? 대략 10만 3천원 부근입니다. 이 10만 3천원 라인까지는 내려오고 이 작은 부분, 이 작은 박스권 구간의 저항 구간인 이 구간의 지지 구간으로 밟고 올릴 가능성, 이 그림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. 흔히 차트가 움직일 때 계속 올리면서 이 과거의 저항 구간을 지지 구간을 밟고 올리고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? 상승 힘이 정말 강하다면 이 10만 3천 라인을 밟고 올려줄 것이고 우리가 봐야 할 주요 지지 라인은 1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결국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, 이러한 작은 움직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. 이 삼성전자는 앞으로가 더욱 더 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. 여러분, 지치지 마세요. 이 시장 조성자들, 즉 마켓메이커, 이 MM들은 우리가 지칠 때, 괴로울 때, 우리가 못 버틸 때 그때 주가를 올리기 시작합니다. 이 내가 울면서 손절하는 자리가 곧
반등하는 자리인 것처럼요. 이제 곧 배당락이라는 이벤트로 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이 이벤트에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정말 깊게 눌러준다. 정말 이 10만 원 아래까지 다시 한번 내려간다. 여러분, 그 부분은 앞으로 다가올 이 AI 시대 데이터 센터 메모리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회입니다. 오히려 시총이 조금 가벼운 종목 쪽으로 여러분들이 욕심을 조금 내면서 비중도 한 번에 크게 또 홀딩도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절대로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. 주식에 있어서 틀린 건 없으니까요. 하지만 지금은 이 실적 기반으로 이 삼성전자의 전망은 그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. 다 알지만 우리 모두가 수익을 내는 게 아니죠. 지금처럼 이렇게 코스피가 미친 듯이 올랐는데 현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. 나 주식으로 수익 정말 많이 냈어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? 여러분,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기다리세요. 앞으로 또 이 9월과 같은 움직임, 이 상승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. 오히려 지금과 같은 이런 박스권 움직임이 아니라 이러한 눌림 한 번 없는 상승이 나온다면 우린 더욱더 매수하기가 정말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져요. 이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매도하고 나올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.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주가는 한 번에 오른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제가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죠. 이 과거의 저항 구간을 계속 밟아주면서 지지 구간을 확인하는데, 자 여러분, 이때 이 하락이 보통 뭐 한 20%에서 뭐 많게는 30-40%까지 나옵니다. 결국 이 시나리오가 없으면 이러한 움직임에 당연히 겁이 나고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. 이는 지극적으로 정말 당연한 상황입니다. 자,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이 주요 지지 라인들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, 강하게 이탈하고 반등 또한 해주는 모습이 안 보인다면 그때 가서 우리는 걱정을 하면 되고요.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차트, 이 상승 차트의 결대로 우리는 매매를 진행해야 됩니다. 이 현재 삼성전자는 쭉 들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. 앞으로 다가올 코스피, 이 삼성전자의 불장 속에 저 김범이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이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거고요. 그 고점의 자리까지 가기 전 정말 많은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. 하지만 저와 같이 이 리스크 관리부터 대응 다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이 누군가에게는 올 겨울이 정말 이 춥게만 느껴지실 거고,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 따뜻하게 느껴질 겁니다.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여러분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끔 저 하늘의 김범이 앞으로 평일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. 이 남은 2025년, 다가올 2026년 저와 함께 웃으면서 달려보면 되겠습니다. 하늘의 김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